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잉태하고 여기까지 밀어온 것이 5월 정신이었듯이 민주당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도 결국 이 5월 정신으로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이 5월 정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절규 함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5월 정신과 함께 민주당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그 길로 가는 것 5월 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과 신뢰와 힘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호남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님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호남 화이팅! 호남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고위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86년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기 위해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끝내 제가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갔지만 그 투쟁은 끝내 전두환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대생이 전두환을 여러분과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들어 놓은 저 윤석열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을 검사를 통째로 갈아치운 저 윤석열 위법입니다. 위법은 저희가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경제 망가뜨리고 민주주의 짓밟고 자기 부인만 챙기고 끝내는 윤석열 특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 끝장냅시다. 오늘은 총선 승리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왔습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제가 선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왔는데요, 저희 사돈이 왔습니다. 사돈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 사돈에 저 아들이 왔는데요, 저 아들과 딸이 저를 보자마자 사돈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 출신 최고위원 장경태 호남 시민 당원장께 인사를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22대 총선 승리하고 첫 당원 컨퍼런스입니다. 항상 당원께 다시 보러 오겠다.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약속드렸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좋으시죠? 네. 하지만 국민들께서 회초리들 힘을 기회를 주셨는데 회초리를 쓰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2대 총선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5글자. 이채양명주. 이 5글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함께 힘을 똘똘 뭉쳐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채양명주 꼭 22대 국회에서 개혁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고생하셨던 만큼 그 이상으로 열심히 대통령실 후보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최고위원들 참 잘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최고위원 인사말 마지막 순서 박정현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최고야 박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명도 의원님도 그러시고 그 호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다 꽂았다고 하는데요. 저 대전에서 민주당 깃발 다시 다 꽂았습니다. 충남도 더 많이 이겼습니다. 충북도 더 많이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민주당은 늘 당원과 함께 가고 당원을 가장 잘 모시는 그런 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맞죠? 그 길에 저 박정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저 박정현이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호남, 5월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작은 거인의 지금 호효를 방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 심판에 앞장서 계신 우리 당 지도부, 당원 뜻 잘 받들어 달라고 그런 뜻으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신 뒤에 이재명 대표께서 언론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담긴 날이다. 총칼로 대학살을 자행한 국가폭력, 그것이 한 가지 의미고, 거기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항쟁이다. 이 뜻이 담긴 5.18 정신이 담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광주의 5월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광주가 가진 5월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Belarusians today want what people in Gwangju got in 1980. 광주의 이름으로 5.18의 정신으로 이젠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을 바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숨과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며 광주의 이야기를 전해온 우리는 이제 지난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5월을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문화, 여행, 노래 등 삶 전반에 녹아드는 5.18. 기록하고 수집하고 지켜내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높지도 낮지도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우리, 이런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꿈꾸고 열망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먹밥을 나누고 피를 나눴던 80년 5월 시민의 자치 공동체. 그날처럼 그때처럼 5월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모두의 5.18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하고 세계와 연대합니다. 5월 정신으로 뭉치고 세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5.18 기념재단은 당신과 함께 광주의 5월을 걷고 있습니다. 네. 5.18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고 개혁 완수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과 함께 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벅찬 감동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주의 푸른솔 합창단이 있죠. 이분들 무대 위로 청해서 다시 한번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솔 합창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노래 들려주신 우리 푸른솔 합창단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합창단이 불러주신 노래 첫 곡의 민주정부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다 아시죠? 동지와 또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당원과 국회의원이 진정한 동지가 돼서 5.18 정신을 계승하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서 여야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역사다. 그래서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개헌의 필요성,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촉구하는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광주 동남구갑의 정진욱 당선인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각 마음속에는 다 자기만의 오울이 있습니다. 그 오울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은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국가폭력에 맞서서 불의한 국가폭력이 국민에게 자행된 불행한 사건이자 그 불의한 국가폭력에 맞서서 저항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중항쟁입니다. 5.18 민중항쟁 기간 동안 광주는 스스로를 지키기에 무장했지만 총기 사고 한 번, 범죄 한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이 놀라운 시민자치의 5.18 절대 공동체 정신에 찬탄하고 배우기 위해서 광주를 찾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5.18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시대정신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보수 진영에서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못 박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윤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공동체의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알곡이 된다면 저 구구보수 쭉정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을 필요로 한다는 것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더욱이 민주 진보 개혁적인 헌법 개정은 오직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혁명적 상황이 왔을 때만 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자들의 모든 것을 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과의 투쟁 없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투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한 마음으로 그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피켓 다 들고 계신가요? 네. 우리 다 함께 5.18 정신, 이 계승해야 한다는 이 시대 정신을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오신 분들, 미디어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만이 왜요? 혼란스러워져요? 네, 그렇게 합의된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언론사를 무시하면 안 되죠. 존중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한 명 한 명도 다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먼저 5.18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회복하자 3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5.18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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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5.18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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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려주십시오. 네. 가자! 네, 일단 앉아서 한 다음에 말씀. 자, 우리 당면에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정권이 또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최후의 명령을 다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최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외쳐보겠습니다. 최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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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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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최해병 특검 구호 한 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외치겠습니다. 최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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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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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건희 특검하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건희 특검하자! 다음 순서가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나요? 자, 이제부터가 2부인데 1, 2부 끊지 않고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회자 멋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지독하게 검찰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당해본 정치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이 지독한 공격, 언론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꿋꿋이 버텨낸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이러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이 모진 비바람을 그 나무가 견뎌낼 때 비로소 뿌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안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겨서 만나니까 훨씬 더 반갑지요? 그리고 기대만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확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해서 아쉽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일순간에 다 해치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일에도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다 보면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의 승리입니다. 당원의 승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헌신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돋게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다. 한술밥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힘내서 출발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5월 18일이니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때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베 출신인 걸 자백했다.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에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본 텔레비 화면, 신문 쪼가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광주의 폭도들이 북한군하고 연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무기고를 탈취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진압 중이다. 진압했다. 군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혼이 나야 되겠구나. 이 이상의 표현을 제가 제 입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82년에 대학을 가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 이맘때쯤 깊은 봄이 됐는데 누군가가 철조망이 칭칭 감긴 가시나무를 기어 올라가더니 거기서 뭐라고 소리 꽥꽥 지르다가 누군가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보기도 어려운 유인물 쪼가리에 뭔가 시커먼 이런 그림들이 몇 개 그려져 있고 광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누가 또 거짓말로 선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누군가가 밧줄을 타고 내려오더니 유인물 몇 장을 뿌리고 또 와장창한 소리와 함께 교내에 사복으로 잠복해 있던 경찰들한테 잡혀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드디어 내가 알고 있던 그 광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유인물 50장, 100장 뿌리고 징역 1년씩 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 억울한 광주의 피해자들을 욕하고 다니던 공돌이 출신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학생 하나를 정신 번쩍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됐지요. 내가 얼마나 가혹한 짓을 했는지.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그 유족들 여전히 그 가해 행위로 장애인이 된 사람 여전히 치료받는 그들에게 제가 한 얘기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누군가에 속았지만 2차 가해자로 그 가해에 참여했던 이 사람이 정말로 속은 게 억울하고 또 언젠가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다시는 누군가의 작은 욕망을 위해서 그 우주나 다름없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파괴하는 일들은 결코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인생의 항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낳아준 생물적 어머니는 따로 계시지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는 광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와 인권을 확장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5.18 정신은 헌법의 전문에 수록해서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했으니 지키게 해야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여러분 함께 꼭 해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재명 하지 말고 민주당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로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솔직히 얘기하면 불만도 많으실 것이고 야단치고 싶으실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 시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들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야 얼마나 그동안 지겹도록 들었겠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짧게 다른 사람에게도 발언할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한다고 더 많이 입력된 건 아니니까 했던 얘기 말고 새로운 얘기로 다른 분들 한 얘기 참고해서 의견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민주당이 살고 이재명도 살고 여기 계신 당선자들도 당선되고 이 나라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권력자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언제나 대중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늘 행사 방식을 즉흥적으로 바꿔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앞에 판넬에 뭐가 붙어있죠? 여러분들이 질문 미리 주신 거죠? 네, 얼마나 많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붙어 있어서 원래는 저것을 떼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께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잠시 뒤에 벌써 세팅이 다 끝났네요. 자, 이 자리에 어느 분들이 앉았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저한테 익숙해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네? 제가 부르는 분들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 네. 끝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한명도 위원장님. 네, 우리 신 위원장님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님. 네, 당 대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님, 네, 장 의원님 바로 옆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리 남았는데 한 자리는 제 자리고요. 이재명 대표님 자리해 주십시오. 앉아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서서 하세요. 앉을까요? 당원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원들이 최고 세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라고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이걸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하나씩 떼어서 답을 해주시고 또 모자란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듣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럼 먼저 이재명 대표께 하나 먼저 골라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최 측이 준비한 거는 여러분은 묻고 제가 답하고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아는 게 많아서 묻는 대로 답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사겸사 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하시겠지만 마이크, 무선 마이크 좀 준비되시면 미리 손을 들어주시고 그분한테 마이크도 좀 맡겨주시고 이렇게 섞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말씀이 사실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무작위로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주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하나 할게요. 대표님은 어떤 신을 믿으세요? 여기 답을 써놨어요. 당신. 이분도 당신이래요. 누가 쓰셨어요? 안 보이는데. 수능 가셨나봐요. 당신은 어디로 가셨나요? 네, 지금 이제 마이크 혹시 준비가 되시면, 이 앞에서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시면은, 자, 하나만 더 보고,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베이비 페이스인 거 아시죠? 모르는 죄. 감사합니다. 네, 누가 썼어요, 이거? 저기 있어요. 네. 그랬어요. 브레이크 경품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쓰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되신 분이 한 분 계신가 봅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분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와서 하세요. 기왕이면. 여기 앞에 나오십시오.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 소개도 하시고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네, 그러세요. 네, 저는 광주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바다서 TV입니다. 광주 호남만 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말,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위원장님, 전남 전북 지역위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줄이고요. 전남 전북은 말 그대로 곡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곡창, 쌀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정원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지금 21회로 다시 넘길 것 같은데 양곡관리법 통과, 이게 전남 전북에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이 양곡관리법을 다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전남 전북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민주당의 큰 또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미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이어서 저희가 1순위로 처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그러시거든요. 대표님 그저의 권한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을 해가지고. 원내대표님이 우리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내이지만 우리 당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고요. 양곡관리법 신속하게 제발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질문하실 분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질문 중에 의미 있는 게 있어서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에게 있어서 당원과의 괴리가 있는 듯하다. 대의원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세요? 네, 앞에 계시군요. 그냥 질문은 이미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당을 지금보다도 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계속 바꿔가자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대선, 그 다음 끊임없이 선거는 계속 되겠지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동력은 결국은 우리 당원, 지지자, 국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공천을 그야말로 해당 지역의 당원, 또 해당 지역 주민, 주권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신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곧 아마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도당 위원장들도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실제로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논의된 건 아닌데, 저희가 당원들 비중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약간 당내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중을, 대의원 비중이 20%를 넘지 않도록, 20배 미만, 20배를 넘지 않도록 20배 미만으로 저희가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준비하셔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도당 위원장이 실제로 공천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공심위를 또 꾸리고 제시를 꾸려서 거기서 기초의원, 강력의원,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다 보니까 권한이 상당히 커요. 그럴 때도 우리 당내 당원들이 그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라고 해서 현재 당 내부적으로 권리당원들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장경태 최고위 잠깐 조금만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대의원과 당원 비율이 60에서 90표 대 1표,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90표까지 갔다가 지금 당원당 비율을 개정해서 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20표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당원은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선거의 경우는 현재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도당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권리당원 수가 워낙 좀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평균을 좀 기준을 삼아서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이 몇 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이미 준비해 놨고요. 이거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아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안으로 당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실제로는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본관위를 구성을 하는데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큰데, 일단은 시도당 위원장을 최대한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원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문제는 이건 이미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거죠. 현재 선출직 대의원은 이제 선출직과 당연직 대의원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선출직 대의원의 경우는 현재 중앙당에서 3명의 권리당원 이상의 투표를 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권리당원들께서 지역사무소에 많이 전화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의원을 희망한다라고 많이 자원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추천을 받으시면 아마도 이 지역위원회에서 최소한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에 대한 대의원에 대한 선출권은 충분히 보장하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위원회 이번 다시 인준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그때 대의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지역 개편대회를 하는데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고 있으면 대의원 추천하라는 문자가 올 겁니다. 오면 근데 문제는 권리당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권리당원 명부를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도 지역위원장 하다 보니까 3명한테 추천받으면 대의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추천이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에 평소에 권리당원들 모임도 좀 하시고 서로 추천해주면 돼요. 서로 추천해주면 3명 넘기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러면 거의 대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플로우에 또 준비되신 분이 한 분 계신가요? 누가? 좀 미리 한번 나와 계세요. 네, 이번에는 네, 자기소개하고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의 성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박효진입니다. 제가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제도가 조금 너무 보수적인 것 같은데 네, 독일처럼 예를 들어서 너무 성적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관식이나 막 그런 걸 막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막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영수하고 딱히 상관없는 과목들도 국영수를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거의 길이 그쪽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거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기는 길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이 학생이 가지는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로 주관적 평가의 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선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공정성은 담보되는데 그야말로 주관적인 평가가 배제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걱정하는 문제처럼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프랑스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학생은 바보다. 그런데 무슨 대학생이 넘어서도 계속 사회주의 하면은 그것도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거기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철학 공부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사고의 깊이도 매우 깊고 사실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입시에 실제로 반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일단 의심이 너무 많고 두 번째 실제로 부정이 생기고 불공정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교육이 실제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인권교육, 노동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뭐 예를 들면 금융교육 이런 하다못해 통일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교과 과정이 과연 횡단보도 건너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지 진짜 의문스러워요. 실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시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대대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하신 말씀 있는 사이 제가 좀 찾아볼게요. 플로우에서 저기 객석에서 질문 더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드셨던 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 또 하나 글자를 많이 쓴 걸 제가 뽑아봤는데 지방 소멸과 농어촌 지역 위기 극복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당선인들과 정책 협약을 했지만 당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아, 네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지방 소멸 문제, 농촌 소멸 문제. 사실 이건 거의 뭐 같은 선상의 문제고요. 수도권 집중도 문제고 소득 격차도 문제고 특히 재생에너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은 사실 우리 정책 자원은 매우 유한한데 이 정책의 효과가 2중, 3중, 4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여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까지 결합한 소위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방식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이 많은 문제, 지방 소멸 문제나 농촌 소멸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것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청산면이라고 경기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어려운 지역이죠. 연천군의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청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도지사를 퇴임하던 해에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1인당 월 15만 원, 그리고 5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5년을 연장합니다. 원래는 기본소득으로 평생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던 연천군 청산면이 인구가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더 신통한 것은 그 면 단위에 미용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용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서울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생태계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동네에서 돈 써야 되니까. 그리고 4인 아이들 둘 데리고 부부가 살면 월 6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부담은 연간 경기도, 전에 그 경기도가 부담했는데 6, 70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경기도 예산이 상상 이상으로 왔습니다. 30조 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까지 분담을 하면 사실 예산 부담은 매우 적다는 것 하나 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바람, 즉 이 자연력이죠. 바람, 햇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처럼 불황기 때 과거 산업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듯이 송배전망을 전국에다 쫙 깔아주면 산골 깊은 정말 골짜기 안에서도 햇볕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필요한 건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해안 이런 데 말할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안군처럼, 신안군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신안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거 신통한 일인데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신안군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그 수익을 동네 주민들이 나눠 갖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재정 부담이 되다 보니까 30대가 이사 오면 곧바로 지급하고, 40대가 오면 2년 후에 지급하고, 50대가 이상이 오면 3년 후에 지급한다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연간 250만 원 뭐 이런 정도를 가구당 지급한다는데도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제가 이름 붙인 송배전망을 깔아서 어디서나 바람과 햇볕을 이용해서 발전하고, 논둑, 밭둑, 논땅, 뭐 개천 위에, 도로 위에 이런 데 깔면 뭐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원료 지금 수입이 문제 아닙니까? 석유, 석탄, 가스 이거 얼마나 외화유출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대체하고, 농촌의 소득도 늘어나고, 또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쓰고,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면 저는 농촌 문제나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걸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또 지방에서도 광주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되거든요. 그럼 전국 국토가 골고루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안호영 의원님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직은 없죠? 있으면 잠깐 말씀할 수 있게. 제가 사실 안호영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전북 같은데 농촌 기본소득을 군 단위 정도로 하면 우리 도지사님을 설득해서 시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도 말씀드렸는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된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무주 진안 장수가 약 인구가 24,000명, 23,000명, 22,000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장수가 한 2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수 구수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장수에서 재생분해,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장수군에서 전국 지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 재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고요. 또 관련해서 그게 재생에너지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좀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수에도 그렇고 또 진안에서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은 뭐 인구가 적으니까요. 인구는 적고 땅이 넓은 지역일수록 사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거 동네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면 상당 정도 이익이 남고 정부에서 군 단위까지 진영 전력망만 깔아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보면 전남이나 농촌 지역 중심의 도 단위, 군 단위가 재정을 조정하게 되는 쉬운 여력이 있습니다. 혹시 뭐 하신 말씀? 말씀 잠깐 하시죠. 기본소득을 제안한 우리 전남 도의회 이기현 의원인데요. 네, 전남도당의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 기본소득 추진 방안을 연구하고 또 도에서 지금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너무 정책도 이런 지겨우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주당의 자치단체장이 계신 곳 중심으로 가능한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네. 자, 우리 당원들이 말씀하신 분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이번에 두 분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사회복지사이면서 좀 전에 공연했던 푸른솔 합창단원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미국, 중국, 일본 외교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에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증이 많거든요. 혹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니 한번 하고 이게 혼선이 오니까 내가 그냥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동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으시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외교가 매우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민, 국가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균형 외교도 필요하고 실리 외교도 필요하고 그리고 언제나 대한민국 국익 중심이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 본다면 사실 라인 야후 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사실 요즘은 경제 영토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물리적 영토가 과거의 영토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활동 영역,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경제 영토. 근데 라인에 대해서 저는 일본 정부는 어쨌든 자본 구조를 바꾸는 걸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제값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핀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외교는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국익 중심이 외교고 실리 중심이 외교다. 지금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기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에서 20년을 살다가 지금 전남 여수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5.18을 그 인천 도시산업선교에서 처음 독일 선교사들이 찍은 거를 한 번 보고 몰랐습니다. 뭔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고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5.18을 관광버스 11대씩 대절해가지고 해마다 왔습니다. 안 빠지고. 어쩌면에도 여수에서 전화에 참여하고 5.18 묘역 참여하고 또 여기 또 왔습니다. 여기 끝나면 또 금남로로 또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정치권에게 꼭 드릴 말씀입니다. 저희가 8년 전인가요? 박근혜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죽서서 개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력을 아무리 끌어모으려고 해도 예전에 한 번 당했는데 한 번 당하면 병가리 삼산이 어쩌니 하는데 또 당하냐? 그래갖고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심판하자 하더니 심판 됐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을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권 누가 잡고 있어요? 건폭집단 건폭두목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건폭집단 건폭두목 윤석열을 탄핵하자 외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이재명 대표님 저 잘 아시죠? 2년 전에 5.18 공원에서도 수박 깨트리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이 마이크 잡고. 그럼 지금 수박 다 깨트렸지 않습니까? 수박 다 물리쳤으면 이제는 탄핵에 앞장서셔야죠. 예전에 청계검장에서 하신 말씀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들을 사람 취급하다가 당한 거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당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당하시랍니까? 왜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국민들은 쇠가 빠지게 촛불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살려놓으면 정치권은 열매만 똑 따먹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왜? 언제까지? 농사는 안 짓고 열매만 따먹는 게 정치권입니까?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이걸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촛불 집회나 이런 걸 안 하면 또 당해. 잘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당하겠죠. 네.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우리 민초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예. 촛불에 탄핵에 앞장서십시오. 탄핵에. 심판 끝났어요. 탄핵에 앞장서라고.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순서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사는 민주당은 남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강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참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민생의 안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과 국민은 민주당원들의 지지와 선출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민주당원과 국민에게 줄 희망은 무엇인지, 그 정치와 정책 그리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듣고 모아서 답을 하시죠. 네, 한 분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여자고등학교 학생 이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 문다은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안전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전의 기준은 KC 인증입니다. 물론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한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 KC 인증 그 부분은 누가 아는 분 계세요? 제가 잠깐 말씀하시죠. 네. 먼저 다른 부분 말씀하시면 KC 인증이 뭐 혼자하십시오. 네. 그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특히나 이 해외 직구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층들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죠. 물론 그 알리테무 등 이 거대 외국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서 너무 싼 값에 그런 뭐 전자부품 등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정부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생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KC 인증, 그러니까 유해성 입증 방식을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방식이 설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을 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실제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당황스럽고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당 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KC 인증 문제, 직구 제한 이게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서에서 그걸 봤는데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 방안이 뭐냐, 어떤 희망을 만들 거냐, 정말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이 통째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권 당이 아니어서 이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안 그래도 경제나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일단 관료나 아니면 정책 전문가들이 없는 건지 무능한 건지 무식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힘들 때니까 허리띠를 조르자 이런 70년대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채워 넣어야 이 경제도 민생도 안정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정부 재정을 아끼자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려다가 어려우면 재정을 늘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 세금을 불필요하게 깎아주고 이런 황당한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모임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일이 되고 또 지금은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지하고 또 유도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발굴 중입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민생 안정 방안들은 야당 입장에서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자니까 좀 쑥스럽군요. 희망이 뭐냐? 희망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겠죠. 세계 최악의 인류사에 없는
저출생 문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했다가 제가 한바탕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데, 어떤 외국 학자가 몇 년 전에 그런 지적을 한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집단 자살을 하는 사회다. 출산을 거부하는 하나의 집단을 생명체로 본다면 결국 스스로의 재생산을 포기하는 사회 공동체 아니냐, 그런 지적을 그렇게 살벌한 언어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시나 엄혹한 현실이죠. 저출생이 여러 가지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그 미래가 어두우니까 더 출생을 포기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어떤 희망이냐도 중요하지만 희망 자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어. 그 희망은 결국 정치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하는 일이 뭐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사라져가는 희망을 다시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결국 정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우리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갑갑해하는 문제들을 저희도 좀 더 현장에 천착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거 줄 서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야지, 줄을 서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비행기편 그 KTX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질문 세 분 연달아서 진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길어지면 제가 끊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당 고문님 정호입니다. 그 당 행사하실 때 저는 아직 젊지만 그래도 고문이라도 좀 챙겨주시고 좀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실 때 뭐입니까, 당원이 언론이라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우리 민주당은 250만이나 됐는데 댓글이 어떨 때는 하나 달릴 때 있고 하나 안 달릴 때도 있습니다. 각성도 해주시고, 또 광주역에가 5.18 사적 2호가 있습니다. 제가 44년 전에 5.18 때 강제 연행돼가지고 부사일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공소대 뒤지고 얻어맞고 돈 1원 푼 요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형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신고도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이 사적으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장성에서는 KTX가 이쪽으로 광주역에 정착했고, 국회의원들, 당선인들한테나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당선만 되고 나면 몰라요. 북구 인구가 44만 3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균형발 정담에서 광주가 소외됩니까? 북구 동구 다 그렇습니다. 그 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1도시 1개 열차만 그 1도시 1개가 케이스가 정착이 됐는데 그 법이 없어져가지고 대구는 지금 동대구역이 있고 서대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당선인들 각성하셔가지고 광주역에 장성에 쓰는 걸 많이 요구 안 합니다. 장성에 쓰는 열차만 광주역에 진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차가 성내교로 가면 뭐 일반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최명근 윤석열 몰아내고 명령합니다. 국민적 대우용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괜찮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명도 전북 특별자치도 위원장님은 저 애가집 조카 빨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만났어. 우리 시골 면에서 세 가지 자전거 타는 사람 한 병당 코칠질을 빨리 데코를 만들군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그 미워하는 사명심 간단하게 한 번만 던지십니까? 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이 기다리시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명령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북구갑 당원입니다. 저희 화물 노동자들이 45만 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1벌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운임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지 그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우리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 오셔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1년에 우리 화물차들이 70% 80%가 졸음운전 가로로 사고를 내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안전운임제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내몰려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우리 화물 노동자들 직계가족이 200만입니다. 200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민주당이 반드시 안전운임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딱 30초만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가 여기를 닫아야 된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갑 권리당 한명근입니다. 당연하죠.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는 구제받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의료사고 난 당사자는 제어가 됩니다. 그거 좀 법안으로 만들어서 구제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거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의료사고가 나면 그 당해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해 자기들이 사고를 내놓고 그런 피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각 병원들이. 그거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쳐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사의 그런 못된 짓. 왔어요?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마무리 삼아 저희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성을 들여서 써주신 게 꽤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부담위원장님께서 하나씩 골라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해주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거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사랑합니다 이런 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잘생김도 있습니다. 네, 잘생김도 있어요. 이렇게 있네. 이런 장난들이 많아서 김 묻은 거 알죠? 잘생김. 모르는 분, 우리 박시원 원장님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아요. 김 묻은 거 아시죠? 잘생김이라고. 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5.18 동지와 함께 이런 거 쓰셨네. 공편손? 5.18 날 민주당의 하늘이 푸르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뜁니다. 감사드리고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번 의장 선거 가지고 막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배려해 주시는 우리 당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사실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다시 건강하게 뵙게 돼서 기쁘다. 당원과 의원의 의견이 일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다. 방법이 있겠네요. 권혜임 씨?
권애님? 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점잖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엄청 어려운 얘기야.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근데 너무 어려운. 자, 여러분. 어떻게 피하나 했는데 결국 이게 딱 맞닥뜨렸습니다. 맞닥뜨려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또 의원들 중심의 원내정당, 이게 언제나 좀 부딪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중심 정당이라고 하죠.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소위 이제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적 체제 나라 중에서 당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당입니다. 공산당, 뭐 중국, 뭐 북한 이런 데 빼고 일당 독재 국가 빼고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 민주당 당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쩌면 민주주의 역사, 정당 역사에서 세계적인 첫 길을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 급변 또는 격변에 지금 중심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번 의장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 그리고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그 첫 길을 우리가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길을 가다 보니까 이슬에도 많이 적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 같은데 다치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부심 가지고 또 자신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만들고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 왜 탄핵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상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또 길도 다양할 수 있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같지만 미세한 적은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게 틀린 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열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엄혹한 정치의 환경 아닙니까? 정치가 모든 걸 사실 결정하는데 우리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면 정치가 정말로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이 국가의 모든 자산, 자원, 기회들이 국민과 모두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겠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가 잘 살기 싫어도 강제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리 삼아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민생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각각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이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가 가진 자산 기회는 참으로 많다. 그런데 이게 고르게 분포해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부족해서 못 쓰고 어느 한쪽은 남아서 썩어가고 있다. 이게 곧 양극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결국 불공정과 불평등의 결과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힘이 바로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의 핵심은 결국 정치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들이 결정한다. 매우 어렵고 매우 시간 걸리고 정말로 복잡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캄캄한 일이긴 하지만 결론은 결국 이 길은 국민들이 연다. 국민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으로도 보면 정치인들이 훌륭한 협상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그 길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래서 총선의 결과도 결국 우리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말로 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호남의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호남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병도 위원장님 진짜 한병도에 한병도라면은 한병도 안 드신다고. 술 안 드세요. 한병도 안 드시는데 오늘은 한병도가 아니라 한 말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한병도 위원장님 앉아서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출연해 주신 분들은 자리에 잠시 참석해 주시면 오늘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행사 기획하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 발언 기회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중간에 발언을 끊고 짧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다음에는 말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듣고 갈 수 있도록 행사 기획 더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여기 민주당 지도부와 우리 당선된 사람들이 당원들로부터 기운 받아가는 자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 이런 의지가 있구나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로 구호 힘차게 외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이 구호를 내걸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당과 함께 당원이 합니다.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와 달리 제가 당원과 함께 그러면 민주당이 합니다. 외쳐주시고요. 제가 민주당과 함께 하면 당원이 합니다. 외쳐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마무리 구호니까 일어나서 해주시죠. 네, 주먹 불끈 주시고 당원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지내? 안녕하세요, 양문아. 안녕하세요. 말씀도 하시고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촛불 갈래? 응? 촛불 가? 뭐 촛불 가? 시내? 안 가. 나 안 갈래. 안 간다고? 오늘은 지하철 타고 와. 그러고 지하철 공짜할게. 아. 부죠? 지하철 공짜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